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올배움 기사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 박대준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께 소개를 하고 싶은 게 있는데 바로 2024년 국가기술 자격시험 검정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일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주의사항들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자 해당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시험이라면요, 뭐 여러 가지 있죠. 기능사가 있고요. 그 다음 등급인 산업기사가 있고요. 그리고 기사, 그 다음에 기능장과 기술사 이렇게 존재하고, 이 등급 바깥에 있는 서비스 영역의 시험이 있습니다. 이게 산업기사로 가는지 기사로 가는지 그거는 정해진 거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어쨌든 서비스 영역은요, 요 산업기사 아니면 기사 어딘가에 들어있는 그런 영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일 먼저 소개를 할 거는 기능사인데요. 기능사 같은 경우는 사회시험 진행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1회차, 2회차, 3회차, 4회차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아니 여기 가운데는 왜 뚫어놨느냐? 예전에는 여기 3회차, 여기 4회차, 여기 5회차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됐었는데요. 아예 3회차를요,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라든가 특성화고 학생들을 위해서 따로 빼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일반인들이 시험을 볼 수 있는 그런 회차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놓고 뭐하러 3회차를 붙이냐, 아예 빼버리자 해갖고 이런 식으로 1회, 2회, 3회, 4회 이렇게 나눠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때 원서 접수 일정을 보자면요, 1회차부터 4회차까지 있죠. 1회차 같은 경우는 1월 2일부터 1월 5일 사이에 진행을 하고요. 2회차 같은 경우는 3월 12일부터 3월 15일, 3회차는 5월 28일부터 5월 31일, 4회차는 8월 20일부터 8월 23일 이렇게 거의 2개월에서 3개월 텀으로 총 4번 진행이 됩니다. 그렇게 해놓고 시험을 보는데, 이때 시험 시행 방식은 CBT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컴퓨터 앞에 앉아서 문제를 개별적으로 푸는 그런 시간을 갖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 CBT 타입은요 랜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옆 사람이 똑같은 시험을 보고 있어도 옆에 이렇게 들여다봐도 문제가 같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컨닝은 의미가 없습니다. 이 점을 주지해 주시고요. 어쨌든 간 여러분들이 랜덤하게 나와 있는 그 CBT 문제를 풀고 나서 결과를 바로 확인을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공식적인 결과 발표일은요, 각각 1월 31일, 4월 17일, 6월 26일, 9월 25일 이렇게 합격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해놓고 약간 좀 쉬고 있노라니 원서 접수가 그 다음 주에 거의 진행이 되는데, 거의 일주일 뒤인 2월 5일부터 2월 8일, 그리고 2회차 같은 경우는 4월 23일부터 4월 26일, 3회차 같은 경우는 7월 16일부터 19일, 그리고 4회차 같은 경우는 9월 30일부터 10월 4일 이렇게 원서 접수를 시행을 합니다. 원서 접수를 끝내고 나서 그 다음에 시험을 보는데 날짜가 이렇게 있죠. 근데 우리는요, 요것만 주목을 하시면 됩니다. 왜냐면요, 이때는요 실기 필답형을 주관식으로 푸는 시간을 갖는데, 그런데 CBT 시험 같은 경우는요 여러 개를 응시해도 상관은 없거든요. 다른 날짜 겹치지 않도록 해갖고요, 뭐 여러 개의 기능사 시험을 동시에 볼 수는 있습니다. 근데 실기 시험 회차로 딱 가보면요, 선택할 수 있는 건요 사실상 한 개로 제한이 됩니다. 왜냐하면 실기 필답 문제는요, 실기 필답을 풀 수 있는 시간은요 다 전국 공통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기 필답만큼은 전국 공통, 그리고 또 시험 불문 다 같은 날, 그리고 같은 시간 이렇게 치러지게 됩니다. 워낙에 전국 공통으로 그 어떤 시험이든 상관없이 같은 날 같은 시간에 치러지기 때문에 내가 여러 개의 시험을요 필기 때는 볼 수 있을지 몰라도 실기 때는 볼 수가 없습니다. 보는 날짜는 죄다 첫째 날, 토요일 아니면 일요일 이런 날에 치러지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나머지 일정들은 뭐냐? 이거는 작업형이에요.
작업형 시험 같은 경우는 실제 그 시험장에 들어가 갖고 실제 해당 기술을 갖고 있는지 여부를 평가를 감독관들 앞에서 받게 됩니다. 그렇게 필답 시험과 작업형 시험을 모두 통과를 해야 합격 판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합계는 몇 점? 60점. 그 각 과목마다 그 필답 배점과 작업 배점이 조금씩은 차이가 있는데 어쨌든 두 개 합쳐서 60점이 돼야 합격이에요. 이렇게 나온 합격자 결과는요, 1차, 2차 이렇게 나눠서 진행이 되게 됩니다. 보통 1차 같은 경우는 잘 없고 대부분은 거의 뭐 2차에서 좀 많이 결과를 받아볼 수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합격자 발표를 하고 나면요, 그 다음에 자격증을 신청해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기능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진행이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볼 거는요, 산업기사와 기사 영역입니다. 산업기사와 기사의 경우는요, 이번에 좀 특이사항이 생겼는데요. 바로 3회차하고 4회차가 통합이 됐습니다. 3회차, 4회차가 통합 시행이 되고 있다. 왜 이렇게 냈느냐라고 질문이 꽤 많이 들어올 텐데요. 왜냐면요, 그 기업의 공채 기간이 거의 하반기쯤에 나오는데, 그런데 이 하반기 공채 시즌 때가 딱 보니까 자격증 발표 4회차 합격일보다 좀 먼저이기 때문에 자격증 시험에 합격을 해놓고도 그 결과를 내놓을 수가 없다.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이 요구사항을요, 감안해갖고 4회차에 있는 시험을 3회차로 이렇게 옮겨서 시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되면 시험 횟수가 줄어드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지는 않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1회차, 2회차, 3회차, 4회차 이렇게 시행이 되는데 1, 2, 3 기존 같은 경우는 1, 2, 4, 1, 3, 4 아니면은 1, 4, 1, 3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었었습니다. 그 한 번 내지 두 번 보는 시험들 같은 경우는요, 보통은 이렇게 편성이 되는데, 근데 4회차가 없어졌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됐냐? 4회차 시험 날아갔냐? 그렇지 않습니다. 3, 4회가 통합이 됐기 때문에요, 이게 이렇게 옮겨옵니다. 4회차가 3회로 통합이 되니까 1, 2, 4로 보던 게 1, 2, 3으로 보는 건 알겠습니다. 근데 4회차로 되는 거는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됩니다. 이거는요, 여기 또는 여기 이렇게 가게 됩니다. 이렇게 두 번 치는 거는 변동은 없고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제가 체크는 안 했지만은 뭐 이렇게 치는 거는 변동 없겠죠. 뭐 이렇게 치거나 이렇게 치거나 이렇게 치거나 이렇게 치는 거, 이럴 때는 그냥 한 번로 그대로 보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그냥 이렇게 바뀌게 된다. 어쨌든 간 시험 치는 횟수는요, 그냥 똑같이 고정입니다. 하지만 3회차하고 4회차가 통합이 되면서 약간의 지각 변동이 생겼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필기시험 보는 날짜가 1회, 2회, 3회 이렇게 나와 있죠. 원서 접수 기간 잘 준수해 주세요. 1회차 같은 경우는 1월 23일부터 1월 26일, 2회차 같은 경우는 4월 16일부터 4월 19일, 3회차 같은 경우는 6월 18일부터 6월 21일 이렇게 시험을 보게, 원서 접수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시험을 보는 날짜는요, 거의 한 달 뒤에 치러지게 된다. 그렇게 해서 시험을 치르고요. 그 다음에 합격 예정자 발표가 해당 날짜에 나오게 됩니다. 필기시험 같은 경우는 기능사와 마찬가지로 뭘로 시행한다? CBT로 시행한다. 그래갖고 CBT 문제를 다 풀고 나서 바로 합격 결과를 받아볼 수는 있겠지만 합격 예정자 발표가 공식이에요. 어디까지나.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또 추가로 해줘야 되는 게 있습니다. 바로 응시 자격 서류라는 걸 제출을 해줘야 되는데, 응시 자격 서류 같은 경우는 이미 기사라든가 산업기사를 갖고 있는 사람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면요, 이미 갖고 있는 기록 자체가 이미 응시 자격 서류로 간주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들, 처음 응시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여기 응시 자격 서류를 내야 돼요. 이때 내야 되는 게 그 직장의 경력 증명이라든가 아니면은 재학 내지는 졸업 여기에 대한 증명서 이것을 내야 합니다. 이렇게 그 응시를 하는 자격이 된다는 그런 내용이 담긴 서류를 내야 합격을 해도 불합격 처리가 되지 않고 합격이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그렇게 해놓고 나서요. 그 다음에 실기시험 접수를 해야겠죠. 응시 자격 기준 6월 통과를 하고 나서 원서 접수를 할 텐데 합격 예정자 발표를 하고 나서 거의 2주 뒤쯤에 원서 접수를 합니다. 그래서 3월 26일부터 3월 29일 1회차는 이렇게 되고요. 2회차는 6월 25일부터 6월 28일, 3회차는 9월 10일부터 9월 13일 이렇게 원서를 접수를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시험을 시행을 하는데요. 거의 한 달 텀이죠. 원서 접수하고 나서. 네, 한 달 동안 열심히 공부하고 나서 시험을 봅니다. 이때 요 첫째 날, 요 날짜를 잘 주목을 해주세요. 해당 날짜는 역시 필답형 시험입니다. 필답형 시험은 전국 공통 자격 불문하고 같은 날, 같은 시간에 치러지기 때문에 이 점을 유의해 주셔야 돼요. 어쨌든 간 여러분들이 필기시험에서 여러 가지 자격증 필기를 합격을 하더라도요. 실제로 들고 갈 수 있는 거는 거의 한 개로 제한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물론 작업형만 치르는 시험 같은 경우는요. 별개의 날짜에 볼 수 있습니다만 원칙적으로는 하나의 필기 결과는 하나의 실기 결과로 이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간 그렇게 실기시험을 치고 나서 합격 날짜에 합격 결과를 받게 되는데 만약 여러분들이 카톡이라든가 문자 이런 걸로 받기로 그 수신 체크를 하셨다면은 바로 날아올 거예요. 하지만 안 나오는 경우가 가끔 있거든요. 이때는 그냥 홈페이지 가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큐넷 홈페이지에 가서 해당 날짜 이후에 확인이 돼요. 그래갖고 1차와 2차에 나눠서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1차 같은 경우는요. 좀 단순하게 현장에서 즉시 채점하는 그런 항목 같은 경우는 바로 이때 발표납니다. 근데 대부분요. 필답 시험을 치르기 때문에요. 중앙에서 채점을 3번을 거쳐갖고 합의를 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결과를 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려요. 1차보다는 2차가 그래서 시간이 걸리는 이유가 되는 거고요. 이때 주로 여러분들이 받게 될 날짜가 6월 18일, 9월 10일, 12월 11일 이때쯤에 결과를 받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요. 기사와 산업기사의 일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에 볼 것은 기능장입니다. 기능장 같은 경우는 일정에 딱히 변동은 없어요. 1년에 2번 치르던 거 그대로 가게 됩니다. 75회, 76회가 각각 1월 2일부터 1월 5일, 5월 28일부터 5월 31일 이 기간 동안에 원서 접수가 시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시험 날짜는 딱 하루 치러지게 됩니다. 당연하겠지만요. 이것도 비슷하겠죠. 여러 개 응시를 할 수 있어도 정작 시험 볼 수 있는 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합격 예정자 발표일은 1월 13일, 6월 26일 이때 각각 발표가 난다. 그 다음에 응시 자격 서류를 제출해야 되는 시기. 네, 기능장 정도 됐으면은 학위가 별 의미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내는 거는 직장 경력 증명서 정도가 될 겁니다. 그 서류를 잘 떼갖고요. 이 기간 내에 제출을 하시고 나면요. 합격을 하고 나서 그 결과가 취소되지 않고 그대로 유지가 되겠죠. 그렇게 해놓고 나서 이제 원서 접수를 시행을 합니다. 실기시험 원서 접수는 2월 5일부터 2월 8일, 7월 16일부터 7월 19일 이렇게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렇게 그 실기시험을 응시를 하고 나서 시험을 시행할 텐데 당연하겠지만요. 요 첫날짜를 주목을 해야겠죠. 왜냐면은 이때가 필답형이 치러지는 시기니까 필답형을 치르고 나서 그 이후에 남은 날짜 이 기간 동안에는 작업형 시험을 치르게 되겠죠. 그렇게 해서 전체로 그 실기시험 중에서 필답시험하고 작업시험하고 두 개 합쳐서
60점이 넘으면은 합격이 될 거고요. 이때 발표는 1차와 2차에 나눠서 진행이 될 거다. 물론 그 100% 작업형 뭐 이런 시험이라면은 1차에 바로 발표가 나겠지만은 근데 대부분은 필답과 작업을 병행하거나 필답만 보거나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2차에 발표가 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능장 일정 마치겠고요. 자, 다음은 기술사예요. 기술사의 일정은 역시 변동이 없습니다. 그 해당 회차가요. 이렇게 132, 133, 134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쨌든 간 2023년에도 시험을 3번 봤기 때문에요. 기술사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3번 그대로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원서 접수일은 1월 2일부터 1월 5일, 4월 16일부터 4월 19일, 7월 2일부터 7월 5일 이렇게 3번 각 회차에 걸쳐서 이렇게 원서 접수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해당 기간 요 1월 2일부터 5일 사이에 원서 접수한 건요 27일에 시험 보고요. 4월 16일부터 4월 19일 사이에 시험 본 거는 5월 18일에 7월 2일부터 7월 5일 사이에 원서 접수한 거는 7월 27일 각각 이렇게 딱 하루에 시험을 봅니다. 해당 시험은요 어떻게 진행이 될 거냐? PBT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종이를 받아서 시험을 본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렇기 때문에요. 그 원서 접수를 그 여러 개 자체를 할 수 있지만 정작 시험 볼 수 있는 거는 딱 한 번으로 제한된다는 사실 이 점을 숙지해 주세요. 그 다음에 합격자 발표는요. 거의 한 달 뒤쯤에 2월 28일, 6월 19일, 9월 4일 이때 합격자 발표가 납니다. 그 다음에 응시 자격 서류를 제출해야 되는데 기능사 마찬가지로 기술사도요. 그 대학교 나온 거는 그렇게 큰 의미가 없거든요. 거의 직장 경력이죠. 직장 경력을 내든가 아니면은 그 석사 플러스 박사 내지는 석사 플러스 직장 경력 거의 뭐 3가지일 겁니다. 요 3가지에 해당하는 응시 자격 서류를요. 이 기간 안에 제출을 해 주시면 됩니다. 물론 이미 기술사를 갖고 있는 분들은요. 굳이 응시 자격 서류를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기술사 초시를 하시는 분들은 처음으로 기술사를 친다 하시는 분들은 요런 직장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이런 서류를 해당 기간 내에 제출을 해 주셔야 합격 결과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그렇게 자격 서류를 제출하고 나서 거의 조금 쉴만할 때쯤 보니까 이제 원서 접수를 해야죠. 거의 일주일 해당 날짜에 원서 접수를 시행을 합니다. 근데 132회 같은 경우는 원서 접수가 딱 한 번만 진행이 되고요. 133회와 134회 같은 경우는 2번에 나눠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당되는 날짜에 원서 접수 잘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시험을 보게 될 텐데 지금 시험 보면요. 기술사 무슨 시험이요? 면접 시험이죠. 그러니까 그 해당 시험장에 들어가 갖고 문제를 먼저 풀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 타임에 바로 여러 그 시험 감독관님들 앞에서 면접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전체 점수가 일정 기준 이상을 넘어가면은 어떻게 될 거다? 합격을 할 거다. 그래서 4월 30일, 8월 21일, 12월 4일 각각 해당 날짜에 합격자 발표 소식을 들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일정 설명을 마쳤습니다. 그러면 이제 공통사항을 좀 보고 가도록 할 텐데요. 원서 접수 기간은 어느 시험을 막론하고 오전 10시부터 마지막 날 오후 6시까지 진행을 한다. 첫날 10시 같은 경우가 되게 중요한데요. 보통은 시험 응시를 위해서 전국에 많은 수험자들이 대기를 하거든요. 조금 더 좋은 자리를 얻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 미리부터 컴퓨터를 켜놓고 나서 열심히 컴퓨터 앞에서 대기를 하고 있다가 10시 땡 하면은 바로 마우스 클릭을 해갖고 원하는 자리에 들어가는데 근데 그것도 꽤나 경쟁력이 있어갖고요. 그래서
서버 대기 시간이 꽤 깁니다. 그런 경쟁이 한 거의 20분 안에 판가름 나게 되고요. 이후에는 원서 접수를 하려고 딱 봤는데 자리가 없는 경우가 태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전화를 해갖고 제발 시험장 좀 열어주세요. 막 이렇게 그 요청을 하다가 안 돼갖고 그 눈물을 머금고 환불을 하시는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불상사가 있지 않도록요. 여러분들 그 원서 접수는 가능한 첫날에 마무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혹여나 자리가 열리지 않았다. 이때는 연락을 하면요. 언제 열어주겠다 해놓고 그 시간에 딱 제한된 몇 자리 열어주는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그 경우까지 생각을 해서요. 마지막까지 희망을 버리지 마시고요. 보통 10시 아니면은 오후 2시 이 시간대에 그 자리를 열어주는 경우가 많으니까 이거는 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기능사, 산업기사, 기사, 기능장 시험의 필기와 실기 원서 접수는 같은 종목은 회차 기간 중에 한 번만 접수가 가능합니다. 물론 여러 종목을 시험 치는 거는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그 취소 후에 재접수하는 것도 역시 상관은 없습니다. 그리고 기술사 같은 경우는 조금 복잡하죠. 133회 면접시험 같은 경우는 5월 28일부터 5월 31일, 6월 25일부터 6월 28일 이렇게 두 번 접수했죠. 그리고 134일 어땠습니까? 두 번에 나눠서 접수했죠. 8월 12일, 8월 16일, 9월 10일, 9월 13일 이렇게 나눠서 접수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또 127일 필기시험 합격자는 딱 요 날에만 5월 28일부터 5월 30일에만 원서 접수 가능하다. 그리고 또 128회 필기시험 합격자는 8월 10일부터 8월 16일 이때만 접수 가능하다. 이 점을 잘 주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미 취득한 국가기술 자격과 동일한 국가기술 자격 종목의 시험은 응시가 불가능합니다. 그래갖고요, 식품기사를 합격하고 나서 또 식품기사를 보고 싶다. 원천적으로 차단이 되게 됩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볼 게 뭐가 있냐. 그 필기시험 합격자와 최종 합격자 발표 시간인데 해당 발표일 오전 9시 이때쯤에 열리게 됩니다. 보통은 문자라든가 카톡 같은 걸로 받도록 설정을 할 텐데 근데 가끔 안 날아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때는요. 여러분들이 큐넷 홈페이지 가서 직접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미리 보는 그 꼼수가 있긴 한데요. 웬만한 수단은 다 막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하루 전에 미리 결과를 알아봐야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조금 마음 편하게 있다가 그 발표일 9시 이후에 확인하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서비스, 필기시험 합격 예정자는 응시자격 서류 제출 기간 내에 응시자격 서류를 제출을 해야 합니다. 보통은 직장 경력 아니면은 학위 뭐 이런 식으로 제출을 하게 될 텐데요. 그 기합격자는 딱히 상관이 없어요. 이미 국가기술 자격증 시험에 합격을 한 경우라면요. 응시자격 서류가 이미 제출된 거랑 똑같이 되기 때문에 별 상관없는데 아예 국가기술 자격 시험 자체를 처음 치르거나 아니면은 그 낮은 등급의 시험을 보다가 높은 등급으로 넘어가는 경우는 이때는 응시자격 서류 문제가 좀 심각해지거든요. 그러니까 해당 날짜 이내에 잘 넣도록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외국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서류를 처리하거나 받는데 시간이 좀 걸리겠죠. 이 점 때문에 응시 기간 내에 그 서류를 제출 못하면 어떡하냐라는 걱정이 있는데요. 연락을 잘 해서 그 요청을 잘 넣으면요. 그런 수능자 본인 신청에 의해서 응시자격 증명 서류 제출을 최종 합격자 발표 7일 전까지 연장을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간 그 안에 내면요. 합격 사실은 그대로 유지가 돼요. 하지만 해당 회차의 실기시험 응시는 불가능하다. 이 사실을 유념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 살펴볼 거는 여러분들이 또 주목을 해야 되는 게 과연 합격 사실이 언제까지 유지가 될 거냐 이게 좀 중요하잖아요. 합격 사실이 유지가 된 상태에서 실기시험 응시하는 거는 괜찮습니다.
근데 가끔 이런 경우 있어요. 거의 2일에서 2일 전에 합격이 딱 유지가 되고 있다가 넘어가 1, 2일 지나고 나서 이때 실기 접수가 시작이 된다. 이런 경우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은요. 필기시험 합격한 게 별 의미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날짜를 잘 따져갖고요. 실기 접수 기간하고 합격 날짜하고 좀 차이가 있게 된다. 이렇게 되면요. 이런 접수 못하는 불상사를 막기 위해서 또 직전에 시험을 칠 필요가 있습니다. 이 해당 사실은요. 여러분들이 큐넷 홈페이지 가면은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필기시험이 있는 경우는 필기시험일 그날 기준으로 2년간 유지가 됩니다. 필기시험이 없는 100% 작업형 시험이다. 이런 경우는 실기시험 또는 면접시험의 수험원서 접수 마감일 이때로부터 2년간 유지가 됩니다. 이 사실을 주지를 해 주셔야 돼요. 알겠죠? 필기시험을 합격을 했음에도 실기시험을 원서 접수를 아예 못하는 불상사, 이거를 막기 위해서 날짜 체크를 잘 해 주셔야 된다는 사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종목에 따라서 시행 일정이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종목의 등급별 및 회별 시행 종목 현황을 반드시 사전에 미리 확인을 해주세요. 그리고 또 지금까지 설명했던 일정들은요, 어디까지나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재지변, 감염병 확산, 응시인원 증가 이런 문제 때문에 뭔가 변동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런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된 경우에는 검정시행기관장, 그러니까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장, 이런 사람이 시행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주관식 필기로 시행하는 실기시험은요. 실기시험이 시작되는 첫 번째 토요일 또는 일요일에 전국적으로 동시에 시행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갖고 토요일에 보는 거하고 일요일에 보는 게 각각 나눠져 있는데요. 기능장 75회, 기사 1회, 그리고 기능사 1회, 4회. 이때는 토요일에 시행되고요. 일요일에는 기능장 76회, 기사 2회, 기능사 2회, 3회. 이때 시행이 된다. 근데 여기서 기사, 산업기사 3회는 없죠. 왜냐면은 분리 시행을 할 거라고 얘기는 해놨지만은 구체적인 로드맵이 나오지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요. 2일 분산 시행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또 종목별 세부 시행일은 별도로 또 공지가 나갈 겁니다. 그리고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특성화고 등의 필기시험 면제자 검정 같은 경우는 이때 시험이 시작되는 첫 번째 평일에 시행이 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보통은 저희 올배움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고등학생은 거의 없습니다. 고등학교 다니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보통은 학교에서 주는 커리큘럼대로 진행을 하니까 필기시험을 보기 위해서 굳이 강의를 듣지 않거든요. 하지만 특성화고 학생이라든가 직업계 고등학교 학생을 자녀를 둔 그런 학부형들 같은 경우는 좀 신경 쓸 필요는 있겠죠. 그리고 100% 작업형으로 시행하는 시험 같은 경우는 별도의 시행 날짜에 따로 시행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식품 산업기사, 그리고 생물 분류기사, 이게 동물이든 식물이든 이거는요 필답 시험이 따로 없기 때문에요 그냥 현장 가서 시험지 작성하고 실제로 실습을 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거든요. 이런 시험들 같은 경우는 필답형 날짜에 구애를 받지 않습니다. 이 사실도 역시 알아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만약에 2개 이상의 자격증을 동시에 딸 생각을 하고 있다면요. 그 전략을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필답 시험을 치르고 그 다음에 또 작업형만 보는 시험을 응시해갖고 또 시험 치르고 이렇게 해갖고 자격증 2개를 동시에 따보자.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물론 하나에 집중하는 게 좀 더 효율이 좋을 거예요. 그리고 CBT 필기시험의 유의사항을 좀 알려드리자면요.
정기검정의 CBT 시험 회별은 응시 기회 종목당 1회로 제한이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식품기사를 보고 싶어요. 식품기사 날짜가 꽤 많이 있으니까 첫째 날에 시험 보고 떨어지면 또 다른 날 시험 보면 되겠지.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근데 그럴 수가 없습니다. 같은 회차에서는요. 같은 종목은 딱 한 번밖에 시험 볼 수 없어요. 그래서 식품기사 한 회차에 2번 응시는 안 되는데 근데 식품하고 뭐 품질 경영하고 시험을요. 그 해당 범위 내에 날짜만 다르게 해서 이날 식품 보고 이날 품질 경영 보고 이런 거는 가능합니다. 식품기사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하는 거는 불가능하지만 이런 경우는 가능하다. 물론 다른 필기시험도 얼마든지 늘려서 보는 것 자체는 가능합니다. 그렇게 해서 합격하면은 되는 거죠. 공부하는 건 좀 어렵겠지만. 그리고 또 CBT 시험 문제는 문제은행에서 개인별로 상이하게 출제되기 때문에 비공개 대상이고요. 컨닝하려고 시도하면요. 그냥 부정행위로 간주가 돼갖고 그냥 퇴실에다가 그 일정 기간 동안 응시 자격이 정지가 되기 때문에요. 컨닝을 생각하지 마시고 열심히 공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필기시험 면제 기간은 필기시험 합격 예정자 발표일을 기준으로 설정을 하게 된다. 그래갖고 요 필기시험 합격 예정자 발표일 이 발표일로부터 2년이에요. 그래갖고 이 2년이 유지되는 동안에는요. 필기시험을 또 보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앞서 설명드렸듯이 뭐 필기 합격이 유지가 되는 기간하고 실기 원서 접수하고 갭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는 필기시험 결과를 갖고 실기 원서를 접수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필기시험 자체를 다시 응시를 미리 해줘야 됩니다. 이 사실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기사, 산업기사, 서비스 분야의 필기시험 시간 조정에 대한 안내인데요. 기존 같은 경우는요, 그 한 과목당 20문제를 줬고요. 그리고 여기다가 1.5분을 해갖고 한 과목당 30분의 시간을 줬습니다. 그래갖고 4과목 시험을 본다 하면은요, 전체적으로 2시간 줬어요. 4과목 기준으로. 그런데 이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필기 시험이요, 문항당 1.5분에서 1분로 줄어들기 때문에요. 어떻게 돼요? 20분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4과목 응시를 한다. 그럼 이제 2시간 120분이 되는 게 아니라 80분으로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시간 20분. 이런 식으로 시간 단축이 진행이 될 예정이 있습니다. 물론 당장 2024년에 이루어지는 건 아니고 2025년 이후에 이루어지는 사실입니다. CBT 시험장 구하는 게 워낙 좀 힘들다 보니까 그래갖고 CBT 시험 기회 자체를 많이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시간을 줄인다고 공지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요, 난이도가 좀 체감상 올라가는 그런 불상사가 좀 예상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2024년 시험을 본다고 하신다면요, 반드시 합격을 해주세요. 알겠죠? 25년 넘어가면은 체감상 난이도가 증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채점 방법에 따라서 합격자 최종 발표일이 2개로 나눠져 있는데 뭐 1차 날짜, 2차 날짜 이렇게 나눠진 거 봤죠? 그냥 현지에서 바로 채점하는 그런 종목 같은 경우는 1차 합격자 발표일에 바로 발표를 한다. 식품산업기사, 생물분류기사 이런 것들이 해당되고요. 중앙 채점을 하는 종목이라든가 아니면은 작업형 시험을 같이 끼고 있는 복합형 시험이라든가 이런 경우는 2차에 발표가 납니다. 거의 대부분 시험이 거의 2차 때 발표가 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별다른 시험에 대한 코멘트가 없으면요,
2차 발표일의 결과를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필기시험 면제 기간은 관련 법령에 따라서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부터 2년간 면제가 되고 있다. 네, 제가 이것도 말씀드리는데 필기시험을 한번 치고 나서 실기 때 떨어졌다고 해서 필기부터 다시 볼 필요는 없습니다. 어쨌든 간 2년 동안 면제는 되고 있기 때문에 실기 필답만 잘 준비해서 보시면 돼요. 하지만 근데 여기 필기 기간하고 여기 실기 원서 접수하고 갭이 생기는 경우, 이런 경우는 불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불상사를 막기 위해서 이렇게 떨어진다? 이때는요 미리 필기를 재응시를 하시고 끊어지지 않게 실기 원서 접수를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자격증을 좀 따고 싶다, 여러 개를 따고 싶다 하신다면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잘 생각을 해서 그 일정 조율을 잘 해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일정과 변동사항, 주의사항 등등을 알려드렸습니다. 궁금하신 내용은요, 그 강사에게 질문하기라든가 아니면은 유선상으로 문의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에 있을 국가기술 자격검정시험에 대한 여러 가지 사항들을 알려드렸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